안녕하세요. 상반기 베스트, 2분기 베스트, 월간 베스트 현상준 대표입니다. 지난번 1강에서 한번 거래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이번에는 거래량과 수급에 대해서 매매 타점 같이 한번 더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8강까지 정말 한 강 한 강 노하우가 다 숨겨져 있으니까 한 강은 좀 잘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강 시작을 해볼 텐데요. 매매 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매매 타점이지만 거래량과 수급을 기반으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단기 전망 그리고 코스닥 단기 전망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전 고점을 한번 더 넘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고점에서 넘어주면서 계속 이전에 거래량도 잘 나와주면서 요새 물량도 잘 나와주면서 어쨌든 거래 대금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한번 더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전 고점에서 좀 저항이 좀 나와주면서 그 점을 넘어주지 못하는 흐름이었었는데 외인이 잘 넘어가 주면서 매수세가 좀 잘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시면은 거래량 그러니까 기반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보통 외인들이 다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 이전 고점의 흐름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100일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100일을 들어서게 되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50억 유지에 대한 발언이 좀 나오면서 향후에 흐름이 좀 괜찮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인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도 지금 고점을 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고점을 넘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전 고점들의 항상 주된 포인트에서 항상 외인들이 계속 매도세가 나왔다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계속 하방 추세가 나와 있지만 그 가운데 뚫어주는 모습. 잠시 후에 제가 이 추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PBR이에요. 최근에 코스피가 한 0.9에서 1 그 정도였다가 다시 1.1 거의 1.2에 거의 다다른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도 보시면은 강한 상승장이었을 때 1.3배 정도의 PBR이 나왔었는데 1.3배 정도 되면은 한 3,800선까지는 충분히 가줄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악재도 있겠죠. 아직 관세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뭐 3,800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흐름은 괜찮다. 그리고 강세장이다면은 외인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외인들이 계속 잘 들어주고 있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코스피가 한 1.3배 이전 고점에 지금 들어서려고 하는데 코스피가 한 1.3배까지 가줄지 한번 더 계속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죠. 거래량, 수급, 매매 타점. 자, 메이저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된다.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외인, 기관을 얘기도 하는데 이제 개인 세력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메이저 수급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특히나 이제 외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최근같이 이런 때 주가 변동이 굉장히 강한데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도 지금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가야 되는 자리인데 외인이 들어오면서 밀어 올려준다? 그러면은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거래량과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 좀 관계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경향성을 같이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큰 손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인 그리고 뭐 기관에 대한 수급도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중소형 종목들은 이제 개인 수급이 좀 많죠. 그런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수급주를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급주다라고 하면은 기관, 외인이라고 하는데,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 투자신탁, 뭐 보험, 연기금, 은행 뭐 많습니다. 기타도 있고. 자, 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 뭐 메릴린치 정말 많습니다. 뭐 개인 수급주라고 하면은 강한 매수 주체가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보통 매수의 주체가 개인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외인하고 기관은 매수를 하지 않는데 급등하는 중소형 종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어떻게 좀 수급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정의를 좀 내려봤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확실히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주하고 거래량 관계예요. 간단하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한번 수급을 한번 좀 갖고 와봤어요. 5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의 수급입니다. 이제 외인인데 외인이 정말 많이 들어왔죠. 기관하고 개인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외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만대로 외인의 어떤 매수세가 상방으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매수 주체를 외인이라 볼 수 있겠고, 차트를 보시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또 쉬어준 다음에 다시 올려주고 또 쉬어주는 모습. 그럴 때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됐죠. 근데 외인과 어떤 이제 관계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종목 자체에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월봉을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실리게 되면서 그 전부터 외인들이 조금씩은 비중을 좀 담으면서 가지 않았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들어 올려줄 때 강한 거래량과 함께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 자, 두 개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첫 자리, 처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외인의 수급이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연속적으로 들어온다. 더 이어서 한 일주일 정도 봤을 때, 1, 2주 정도로 봤을 때 외인의 수급이 거의 7, 80% 정도 들어온다라고 보면은 외인의 매수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HTS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만은 수급을 한 번 더 날짜를 통해서 한번 상승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기간에 어떤 매수 주체가 끌어올렸는가 좀 확인해 보시는 작업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오션이에요. 자, 아까 방금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방향 자체가 탈원전 기조로 가던 게 다시 한번 원전의 기조로 오게 됐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전 전 정부에서부터 쭉 끌고 오는, 그리고 전 세계 기조도 원전의 기조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제가 작년 말이었을 겁니다. 여러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 조선주가 올해 2025년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누차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수가 잘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 자체도 많이 들어올 거지만은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터무를 좀 보셔야 되겠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10년과 이제 10년, 이게 어떻게 되면은 앞에 오르는 10년 그리고 하락하는 10년, 총 20년의 사이클이 좀 돌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조선주, 특히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조선주들이 5년 오르고 5년 횡보 그리고 10년 동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보게 되면은 한 3년 정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2023년부터 해서 24, 25 올해까지 향후에 한 2년 가량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특히나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합한다면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다. 언급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주체가 어디였나요? 더 강력했죠. 외인과 기관이었어요. 쌍끌이었어요. 보면은 외인 혼자 이끄는 것보다 외인과 기관이 같이 이끌어서 올라갔을 때 좀 더 파괴력 있게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거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외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7월, 8월 계속 올라가 주면서 한 달 가량 꾸준히 이런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정말 다양하게 들어왔죠. 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횡보를 하던 그 흐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동안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거래량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죠. 거래량이 좀 터지는 가운데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이제 그런데 외인과 기관이 나오면서 개인들은 전부 거의 한 3일에 이틀 가량은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를 만약에 좀 상승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서 지금 외인과 기관은 어떤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가는 전략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 원전이면은 원전, 조선이면은 조선, 상반기에 이끌었던 조방원, 조선주, 원전, 그리고 방산. 이런 섹터들이 전부 다 외인과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초반에 잘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후에 좀 길게 좀 상승하는 그런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렇게 좀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들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관심이 있으신 거는 개인 수급주겠죠. 제일 안 보이지 않습니까? 확인이 좀 잘 안 되고 특히나 외인과 기관 같은 이제 수급 주체가 좀 큰 데서는 아무래도 종목을 좀 대형주라든지 뭐 중형 종목에서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조금 오르는데 좀 시간도 좀 걸리고 한 3달, 뭐 6개월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개인 수급에 의한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선호를 하실 거예요. G2G 바이오를 갖고 와봤어요. 이 종목은 이제 바이오 쪽, 비만 치료제 이쪽에 좀 속해 있는 종목인데 9월에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9월에는 어떤 시장이죠? 그렇죠. 금리 인하가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바이오라든지 또 중소형 종목이라든지 특히 선진 지수보다는 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어떤 그런 시장에 좀 더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G2G 바이오 좀 중소형 종목에 들어간다 해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고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개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메이저 수급도 안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를 하고 타점을 잡아야 됩니까?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종목은 이제 순전히 개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 위주로만 보셔야 되겠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과연 큰 손이 많이 들어왔는가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물량 순환이 좀 일어났는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과 개인 차트인데 자, 같이 이제 G2G 바이오를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자, G2G 바이오 최근에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좀 횡보를 하고 나서 좀 강하게 좀 상승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상장된 지가 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눌려줬을 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개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눌려주는 자리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가 좀 눌려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종목들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개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거래량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꼭 보시면 되겠고 거래량을 앞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1강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제 강의 중간중간 거래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매매, 재무 분석을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가는 모멘텀이랑 재무, 영업하고 매출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다,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모멘텀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영업이익이나 매출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합쳐지면서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 종목, 이 섹터는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이 좀 있다.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데 이 종목은 또 거기에다가 재무까지 좋아 라고 하면은 종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겠죠. 자, 재무적 분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재무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확률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단순히 우리가 재무적 관점으로만 봐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종목 좋겠구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그런 기업이라도 우량한 기업이라도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술적 분석을 꼭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그러면은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면은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재무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모두 만족이 되겠다. 지금은 매수 자리가 되겠다. 이런 포인트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 분석, KH바텍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KH바텍은 핸드폰, 이제 힌지에 관련된 종목인데 앞으로 이제 폴더블에 이어서 트라이폴드, 그러니까 두 번 접는 이제 폴더블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KH바텍이라든지 또 같이 엮이는 핸드폰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힌지라든지 또 OLED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필름이라든지 또 안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같이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재무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많이 보세요. 다른 것들 물론 다 보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재무를 충분히 다 잘 보실 수 있다라면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매출하고 영업이익만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시고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가, 뭐 매매 문제는 없는가.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추세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라고 봤을 때 크게 문제 없이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매하는데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정도는 그냥 확인을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 종목이 과연 위험한 종목인가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모멘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돈을 번다 하더라도 향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다소 좀 부족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하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의 모습이 아닌 향후에 흐름을 좀 기대해 봐야 되기 때문에 늘 주가는 6개월 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재무 분석에 따라서 이제 간략하게 이번 2강을 통해서도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8강까지 쭉 이어가게 되면서 주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흐름으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차분히 다 말씀을 다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주식은 뭐다? 주식은 뭐다?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이 올랐다가 하락하는 추세예요. 근데 추세에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여기에서 바로 음봉이 많이 나왔다가 갑자기 양봉으로 나오면서 상승을 많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쭉 가속을 밟다가 또 다시 제동을 하지만 제동 뒤에 혹시라도 차를 뒤로 보내야 되는 상황에 시속 뭐 7, 80km 달리다가 그대로 다시 7, 80km 뒤로 돌릴 수는 없겠죠. 천천히 감속을 하고 멈춘 다음에 뒤로 돌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텐데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하락 추세에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에너지가 좀 소멸이 되는, 그러니까 하락 에너지가 많이 소멸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자막에 지금 나가는 여러분 지금 제가 도와드리는 섹터 하나씩 제가 최근에 올라줄 수 있는 섹터들을 좀 VOD로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 VO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좀 편안하게 그리고 단기간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흐름에 따라 매매를 좀 해봐야 된다. 매수매도 힘싸움을 좀 확인할 수 있다. 자, 추세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자, 주식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힘싸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폭포 사진을 좀 하나 갖고 와봤는데 그만큼 이제 모든 게 에너지고 물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돼? 역으로 거꾸로 올리려면은 자연적으로 올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 펌프로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역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그만큼 힘이 들어간다,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오르는 주식에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빠지는 하락하는 추세에도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을 같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동반하는 박스권 돌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박스권 돌파예요. 최근에 지수도 그랬죠. 코스피도 고점이었던 이전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또 올라와 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주는 흐름이 최근에 한번 나왔었어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돌파가 됐을 때 시장은 거래 대금도 많이 늘고 또 유동성도 풍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자리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일반 추세 박스권 상향 돌파입니다. 상단과 하단이 있어요. 많이 보시는 흐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박스권에서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상승 추세 박스권이에요. 우리가 이미 차트상으로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저점, 고점이 있는데 저점도 계속 올라가고 고점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강한 상승세, 메이저 수급이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뚫고 올라온다. 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돌파가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3번입니다. 제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쉽게 오르기도 하고 쉽게 떨어지기도 하고
에너지 부분을 다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이 상승 추세예요. 좀 뚫어주는 듯 싶은데 다시 한번 또 내려오면서 다시 이 추세를 또 돌파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 하방 추세에서 올라갈 때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려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끌고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차트들도 꾸준히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런 차트들이 보통 개인 수급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잠시 후에 또 한번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박스권 돌파 수급주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이 나오고 나서 돌파를 하게 되죠.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박스권 돌파예요. 두산 테스나. 최근에 반도체주 많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뭐 1, 2주 정도로 보지 마시고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반기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겠다. 또 이렇게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고,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일반 추세예요. 고점들이 있는데 저점 딱 박스권이 나오고 있죠. 박스권이 나온 가운데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와줘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는 거죠.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덧붙이자면은 이 박스권을 올라가는 이 에너지만큼 거의 엇비슷한 에너지를 위에서 보여줘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흐름만큼 그 박스권이 올라가 준다. 별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팁을 안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팁 같은 것들 제가 아래에 나오고 있는 이 VOD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추가적으로 이 강의에 이어서 VOD를 통해 여러분께서 주식을 좀 더 재밌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난 이 분석을 잘 못하겠어, 섹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신다면 아래 번호 눌러보시고 참여해 보시면 더 좋은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최근에 이제 보면은 외국과 기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나왔던 8월부터 9월에서의 흐름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동시에 같이 외인과 기관이 매수해 주면서 뚫어주는 흐름. 이럴 때, 그러니까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뚫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면은 같이 보셔야 되는 흐름이 연못에 돌을 던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못에 돌을 딱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냥 있지 않고 파형이 생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에 있다가 연못에 돌을 던졌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강한 파동이 일어나겠죠. 그만큼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손바뀜, 그리고 이제 섹터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자주 나와 줄 텐데, 그 전에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뚫어준다라는 거. 일반 박스권 돌파 두산 테스나였습니다. 자, 상승 추세 수급주예요. 상승을 하는 추세다. 상승을 하는 추세인데, 상승을 하는 추세예요. 자,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어요. 마찬가지. 근데 저점이 계속 잘 올라와 주고 있죠. 고점도 계속 올라주고 있고, 추세 자체가 잘 올라가고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정말 강한 섹터죠.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미글로벌. 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이전에 이미 벌써 외인하고 기관계에서 다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다. 그러면서 빵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거래량이 나와줬다. 자, 그 이후에도 또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오면서 단기 상승이 좀 나와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더 보시되 거래량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 추세 제일 어찌 보면은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하락 추세로 이 종목이 힘들다 생각을 했어요. 이 종목은 백스권을 계속 하방 추세를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락을 하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주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주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지난달 특강 종목으로 제가 맛보기 종목 5개를 드린 것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었고 제가 바로 직전에 급등 나오기 직전에 추천을 드리면서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줬어요. 힌트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추세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찍혀왔습니다. 자, 거래량이 그냥 찍힌 것이 아니라 그 거래량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좀 들어갔겠죠. 그 부분은 추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힌트들, 거래량이 나오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방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와주고 턴어라운드, 강한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전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물을 많이 먹어줬다라는 거예요. 순환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박스권, 죄송합니다. 하락 추세죠. 하락 박스권에서 내려가다가 돌아 올라가는 모습이다 해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개인 매수세예요. 그렇죠. 보통 이런 종목들은 개인 매수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체크를 많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대표님? 라고 했을 때 거래량을 이전 거래량에 곱하기 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는 더 나오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1강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주봉이나 월봉을 통해서도 거래량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같이 곁들이도록 하고요. 아마 집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주봉과 월봉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거 괜찮겠다. 이 종목은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 수급주 확인이에요. 개인 수급주 확인. 차트 모양이 좀 다르죠. 두 개가 있어요. 기준봉 그리고 매집봉. 장대 양봉으로 차 올라서 크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부분이 있고 윗꼬리가 나오면서 일명 우리가 도지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시가고 종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위에 고점까지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흘러내려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기준봉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과 함께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 때 표현을 많이 하고 매집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지형이라고 하죠. 양봉과 함께 양봉이어도 좋고요. 꼭 양봉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양봉 또는 시가하고 종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던가 조금의 음봉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조금의 양봉이라도 나오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봉,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런 수급주, 자 쿠콘이에요. 스테이블 코인과 요새 STO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에 대한 또 이슈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9월에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쿠폰에 대한 이슈가 좀 굉장히 많을 텐데 B2B 기업이 되니까 아무래도 많이 보진 못하셨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올 때마다 이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같이 동반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심히 좀 하나 보셔야 될 게 장대 양봉들이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장대 양봉들이 잘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를 하시면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제 간다 생각을 하고 17, 18%, 19%, 20% 급등을 하는 가운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더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보다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잠깐 나왔다가 또 쉬어주고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어떤 기준봉,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눌리는 자리를 좀 보시는 것 또한 좋은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이 죽죠. 거래량이 좀 많이 죽어요. 그러면서 횡보를 합니다.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 이런 기간 자체가 한 달 정도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 반 뭐 이런 시기가 좀 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힘들다 하면서 대부분이 끝에 가가지고 조금의 그냥 수익만 보고 나는 나와야겠다 또는 조금의 손절을 하고 나와야겠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다음에 기준봉 매집을 통해서 들어왔던 물량이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또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 나오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죠. 자, 근데 그냥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 그럼 이것이 또 유지가 될 것인가? 지금 당장 오늘 하고 끝나는 모멘텀이다. 앞으로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흐름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섹터랑 이 종목은 향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기준봉에 대해서 한번 살짝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매집봉이에요. 이제 미투온. 자, 이 종목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카지노 이제 그 결제에 대한 실질적인 스테이블 코인에 어찌 보면은 제일 가까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투오는 한 번 더 나중에도 좀 지속적으로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미투오는 뭐 공개 방송이라든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세가 좀 나와줬었는데 이런 저점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한 상승 드라이브가 나왔었어요.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어찌 보면은 죽지 않는 섹터, 죽지 않는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이슈들을 동반을 하는 종목들을 꾸준히 보셔야 되는데 매집봉을 어떻게 보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윗꼬리가 한번 나오죠. 윗꼬리가 한번 나와요. 근데 이런 과정이 나온다는 거는 그 날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분봉이라면 분봉이 좀 뭐 뒤에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차트를 분봉을 해서 나눠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날 굉장히 많은 고점을 시도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그러니까 저점 분명히 이제 시가보다는 종가가 분명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겠지만 윗꼬리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상단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물량을 소화해 주려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쵸, 이전에 있었던 물량들, 악성 매물들이 소화가 되면서 또는 여기에 큰 손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찌 보면은 수익을 보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본절을 통해서 나오든지 일부
손절을 통해서 나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거래량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전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한 10배, 뭐 15배 이렇게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오는 모습이 있죠. 한 2, 3강, 이제 3, 4강 넘어가면서 또 말씀드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전 고점까지의 어떤 흐름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분할로 좀 정리를 하시면서 너무 욕심 안 내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왜 수익을 못 내는지 그 부분은 트레이딩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점에서 강한 재료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서 50%, 60% 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이시라면 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한 1, 2주 동안에 상승세가 나왔을 때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좀 어찌 보면은 리스크를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한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투어는 이렇게 매집봉을 통해서 개인 수급주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향후에도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미투온인데요. 다른 부분을 좀 갖고 와봤어요. 이게 이전 부분이 여기였고 전체 바로 전 차트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고 전체적인 길게 봤을 때예요. 240선, 1년선이죠. 자, 1년선을 뚫어주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이 흐름, 정배열이 이전에는 역배열에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10, 20, 60, 120 제일 뭐 길게는 뭐 240 원래는 365일입니다만은 휴일을 뺀 240일 평균선을 쭉 나열했을 때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다 역배열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게 되면서 정배열로 가는 이런 흐름 이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자리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배열 확장에서 미투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뭐 STO 그런 섹터가 엮일 때마다 강하게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올라가 줬는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언급드린 대로예요. 연못이 있다면 거기다가 돌을 던졌을 때 파형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돌을 딱 던졌을 때 파형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과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 차트를 보시면서 아직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주, 다음 주에 올라가는 섹터는 어떤 것일지 또 궁금하시죠? 아래에 나오는 바로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좀 주시게 되면은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 올라갈 만한 섹터는 과연 그러면 어떤 건지 그럼 9월에 올라갈 만한 섹터 더 나아가서 10월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들이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이 번호 꼭 기억하셔서 지금 전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래량 수급 매매 타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서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거래량과 수급을 확인하는데 확률을 높이는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야구 가끔 보시나요? 그럼 타자들이 아무 공이나 스윙을 해서 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제일 높은 확률에 들어오는 코스의 공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타격의 기술, 타격의 과학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네모의 스트라이크 존의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공을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그리고 그런 거래량이 나오는 기술적 분석이 좋은, 거기에다가 재무까지도 겸비해 있는 이런 추세를 좀 잘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거래량과 수급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메이저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같이 봤을 때 여지없이 같이 거래량이 잘 나와주면서 턴어라운드를 한다든지, 박스권에서 일반 상승 또 하락 추세에서 어떤 모멘텀, 어떤 에너지를 가져가면서 상승을 좀 보이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내에 돌파될 때 이때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이미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올라간다든지, 이미 박스권 내에서 같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올라간다든지, 이미 또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더 많은 에너지로 올라간다든지, 여러 추세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에너지 부분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매매 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 큰손 매집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수급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 확인이 많이 될 텐데, 거래량으로 확인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항상 거래량입니다. 주식은 거래량으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메이저 수급도 거래량, 일반 개인 수급도 거래량을 꼭 보셔야 되는데, 매매 기준이 꼭 필요해요. 매매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 문장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신만의 매매 스타일이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상한가부터 해서 하한가까지 정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종목은 제가 보고도 한 20% 넘게 올라가는 종목이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은 내 매매 스타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단 3%, 5%라도 이거는 내 매매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서 놓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제 매매 스타일을 다 확인하면서 종목을 보지만 호가닥 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매 스타일이 좀 되셔야 돼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저 종목 내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시청자분 스스로가 매매 스타일이 만들어져야 돼요. 제 매매 스타일은 거래량으로 확인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지금 1강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8강까지 더 나아가서 또 아래에 나오는 VO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급은 어떤 것인지, 거래량은 어떤 것인지, 그러면은 앞으로 핫하게 올라가는 섹터는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번호로 꼭 한번 연락을 주시고, 이젠 주린이 탈출하셔야 되겠죠. 매매 스타일을 확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3강, 4강 넣어가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매매 스타일을 구축을 해 드릴 건데요. 끝까지 제 방송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과 수급, 매매 타점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1강을 통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봤고, 왜 중요한지, 거래량이 어떤 형태를 보여서 또 급등주를 만들어내는지도 말씀을 드려봤고, 오늘은 좀 매매 타점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려봤겠지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해요. 3강, 4강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하우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꼭 본방송 사수하시고 오셔서 많은 노하우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